정렬 같은 경우는 엑셀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때 많이 쓰이는 기능이죠. 정렬 가겠습니다. 목록의 데이터를 특정 필드의 크기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재배열,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정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오름차순이 있어요. 올라가는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죠. 오름차순.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영어 알파벳 A, B, C, D, 그 다음에 가나다라, 이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이 있어요. 반대 개념이죠. 또 하나 있어요.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1, 2, 3, 4, A, B, C, D, 가나다라, 이거 말고 사용자가 지정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으로 정렬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내사예요. 오내사.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이렇게 정렬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샘플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가나다라, 나가, 4321, ABCD, 그 다음에 날짜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정렬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게 되면은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오게 되면 정렬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간편 정렬이에요. 간단하게 기억서부터 히읗, 그러니까 오름차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요 반대 개념 내림차순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정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정렬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정렬 경고가 떠요. 얘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입력되어 있는데 얘만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선택 영역을 확장할 거냐, 아니면 현재 선택 영역으로만 정렬할 거냐,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봐요. 그겁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잠시 후 일단 볼 건데, 그럼 우리는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을 할 겁니다. 정렬. 그리고 나서 지금 옵션을 누르게 되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이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정렬할 거잖아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정렬인데 정렬 기준이 열이에요. 열 A 맞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위쪽에서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지금 정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렬 기준은 열입니다. 위, 아래, 열 기준 A열 맞잖아요. 그리고 정렬 기준 여기 보세요. 값, 셀의 색, 글꼴색, 셀 아이콘 다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합니다. 값도 되고 셀의 색깔도 돼요. 심지어 글꼴색도 되고 셀 아이콘도 돼요. 우리는 이제 값이잖아요. 오름차순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오름차순 하면 어떻게 돼요? 가나다라 바뀌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렬이에요. 재배열시키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정렬시키는 거. 지금 오름차순이 됐으니까 내림차순 눌러보겠습니다. 또 물어보죠.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하라. 내림차순이 됐잖아요. 이게 정렬이에요. 뭐 숫자가 할까요? 이번엔요. 4321 내림차순이죠. 오름차순을 누르겠습니다. 선택 영역 정렬. 오름차순 됐죠. 그럼 영문 갈까요? ABCD 올라가는 순서로 됐죠. 내림차순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DCBA. 이게 정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 좀 날짜를 넣어놨는데 날짜를 가지고 정렬하는 경우도 있어요. 1900년도 1월 1일, 1900년도 1월 2일, 아니 웬 또 1900년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1900년도 1월 1일, 1900년도 1월 2일, 20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돼 있는데,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정렬에 와서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 지금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열입니다. 값이고, 오름차순 말고 내림차순을 하겠습니다. 내림차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최근 날짜 2023년도 1월 1일, 지금이 2023년 1월 1일이다. 그러면 23년 1월 1일, 22년도, 21년도, 20년도, 1900년 1월 2일, 1900년 1월 1일 내림차순을 했을 때 가장 최신 날짜가 위에 올라온다. 이것도 많이 혼돈들 하세요. 그럼 왜 얘가 먼저 올라왔느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엑셀은요, 1900년도 1월 1일을 1로 간주를 해요. 제가 컨트롤 1번 누르고 숫자를 누르게 되면 보세요. 1로 바뀌죠. 엑셀은 1900년도 1월 1일을 1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1900년 1월 2일은요. 2가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날짜를 전부 다 1900년 1월 1일서부터 1서부터 1, 2, 3, 4 해가지고 오늘 날짜까지 다 그렇게 환산을 해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림차순을 했을 때 내림차순이니까 숫자가 제일 높은 게 먼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날짜가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날짜 바꾸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최근 날짜가 맨 위에 오게 하고 싶다. 그럼 내림차순이에요. 요 날짜 부분은 굉장히 혼돈들을 많이 해서 지금 말씀드렸고, 좌우지간 정렬 이해됐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1, 2, 3, 4, A, B, C, D, 가나다라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지정 목록은 뭐냐 이거죠.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화, 월, 목, 수, 일, 토, 금 입력을 해놨는데 요일이잖아요.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편 정렬 할게요.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오름차순 하니까 금, 목, 수, 월, 일, 토, 화 이거 뭐예요? 가나다 순서대로 했잖아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또 내림차순도 마찬가지예요. 화, 토, 일, 월, 수, 목, 금. 아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정렬을 할 때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고 여기 보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게 되면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이 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걸로 정렬을 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엑셀한테서.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있는 대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사용자 지정 목록 같은 경우는 우리 엑셀 옵션 고급에 가면 우리가 입력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좀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일대로 정렬이 되잖아요. 그겁니다. 길게 왔네요.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재배열하는 거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올라가는 순서 오름차순, 내려가는 순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이번에는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영문 버전, 영어 알파벳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엑셀스럽지 않은 거죠. 얘도 볼까요? 지금 여기 대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D, 대문자 D 뭐 이렇게 쭉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정렬 들어가서 옵션에서 반드시 대소문자 구분, 여기요. 옵션에서 대소문자 구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쪽에서 아래쪽이죠. 그리고 확인, 정렬 기준. 지금 여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얘 대문자 A가 빠져있네요. 정렬 범위에서 오른쪽에 보면 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 데이터에, 이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 얘가 지금 머리글로 표시가 된 거예요. 얘는 근데 머리글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클릭해서 해제시켜줘야지만 정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대소문자 구분 위에서 아래, 그리고 열이에요. 값이고 오름차순인데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 먼저 할까요? 오름차순 확인. 그러니까 오름차순을 했어요. 대소문자 구분하고 뭐가 먼저 나왔어요? 소문자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대, 소대.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영어 알파벳 대소문자 구분 기능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오름차순을 했을 때 소문자가 먼저 나와요. 우리 오름차순 올라가는 순서 숫자 1, 2, 3, 4.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도 소 작은 게 먼저 나오고 대 큰 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소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아셔야 될 게, 지금 여기 보면 true, false 논리값 넣어놨는데 true, 참, false, 거짓. 얘도 시험 문제에서 이제 정렬을 했을 때 어떤 게 먼저 나오느냐,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오름차순을 하면 false가 먼저 나와요. 오름차순 했을 때 false가 먼저 나와요. 요거는 이제 영어 알파벳 F가 더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A, B, C, D, E, F 이렇게 쭉. 그러니까 false의 F, true의 T, 오름차순 했을 땐 false가 먼저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영문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단 옵션 가가지고 대소문자 체크하셔야 되고 또 가겠습니다. 표안에서 다른 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한 열 내에서만 정렬하도록 할 수 있다. 가능해요. 보겠습니다. 얘도 바로 지금 이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이런 데이터에서 정렬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렬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라는 게 바로 지금 여기인데요. 여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앞에 여기를 뭐라 그래요? 타이틀이라 그래요. 타이틀. 성명 커밀반 엑셀 타이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엑셀에서는 얘를 머리글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여기가 만약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보세요. 성명 커밀반 엑셀 얘까지 하나의 데이터로 그냥 자리 잡죠. 이 상태에서 정렬을 해버리면 뒤죽박죽 돼버리죠. 왜? 성명 커밀반 엑셀은 제목이잖아요. 타이틀이잖아요. 얘네들은 정렬되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은 항상 위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가 체크돼 있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사용하실 때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타이틀이 데이터하고 같이 정렬돼 있지?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는 반드시 이렇게 제목이 있는 경우 제목은 정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얘가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렬을 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옵션은 위에서 아래잖아요. 정렬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정렬이 되는 거고 이랬을 때 정렬 기준 조심하셔야 될 게 위에서 아래쪽일 때는 정렬 기준 열이에요. 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성명 커밀반 엑셀이 나오는 거죠. 열 필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성명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당연히 김선, 나훈이, 이기적, 가나다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맨 밑에 황영철 나오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지금 뭐라 그랬었어요? 표안에서 다른 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얘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범위 설정하고 정렬. 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거.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 바로 얘가 그 얘기예요. 다른 애들은 영향 주지 않고 얘만 정렬하고 싶을 때 얘를 선택하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렬 기준으로 셀 아이콘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셀 아이콘도 가능해요. 이걸 선택한 경우에 기본 정렬 순서는 위의 표시이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셀 아이콘, 셀의 색깔, 심지어 글꼴 색깔 가지고도 정렬을 할 수 있는데 셀 아이콘 같은 경우 셀의 색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글꼴색 같은 경우 기본 정렬 순서는 그냥 위의 표시예요. 위의 표시.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 안 했을 때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위의 표시예요. 뭔 소리냐면요. 얘도 보셔야 돼요. 이겁니다. 지금 여기 10, 20, 30 그러니까 간단한 데이터 입력을 해놨어요. 지금 조건부 서식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어떻게 하라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조건부 서식이 있는데 아이콘 집합이라는 게 있다고요. 여기서 조건부 서식에서 아이콘 집합으로 입력을 해놨을 때 우리가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아이콘 집합이라는 거는 정렬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 사용자가 만들어줘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요. 셀 아이콘 같은 경우는 정렬 기준이 없어서 사용자가 만들어줘야 돼. 그것도 시험 문제 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했다. 이랬을 때 정렬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에 정렬 들어가 보면 지금 정렬 기준이 보세요. 셀 아이콘을 누르는 순간 뭐라고 돼 있어요? 위의 표시잖아요.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 위의 표시. 위의 표시가 있고 아래쪽에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위의 표시가 디폴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열 A로 정렬을 한번 하겠습니다. 셀 아이콘이고 위의 표시 얘를 위의 표시하라 이거예요. 얘를 그리고 확인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정렬 기준으로 셀 아이콘을 선택했을 때 기본은 위의 표시다. 그 얘기예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 또 갈까요? 여기 지금 색깔 글꼴 색이잖아요. 이기적 빨간색, 커말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렬에 와서 지금 정렬 기준은 C열이죠. 맞고 옵션 위쪽에서 아래쪽이에요. 위쪽에서 아래쪽일 땐 열이에요. 위열, 위에 열이 맞네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헷갈리거든요.
갑. 요번에는 글꼴색. 그 다음에 보세요. 파란색. 파란색을 위에 표시할 거냐? 그러면 지금 요 파란색 커말이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확인. 그럼 위로 올라가잖아요. 글꼴색 가지고도. 이 마찬가지로 글꼴색도 정해진 건 없어요. 사용자가 정해야 됩니다. 또 갈까요? 이거는 뭐야? 셀의 색. 셀에 있는 색깔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셀색. 그 다음에 파란색 위로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파란색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거야. 그래서 정렬 기준으로 셀 아이콘, 그 다음에 셀의 색, 그 다음에 글꼴색을 선택했을 때 기본 정렬 순서는 그냥 위에 표시이다. 이제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또 언급을 잘하는 게 뭐냐면 오름차순 정렬을 했을 때인데 얘는 일반적이지는 않죠.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한 예제인데 숫자, 특수문자, 영어 대문자, 소문자, 한글, 뭐 빈셀 여기서 이제 단, 대소문자 구분하도록 설정했을 때고 빈셀이라는 거는 공백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한 셀을 뜻하거든요. 얘네들을 막 섞어놨을 때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오고 맨 마지막에 뭐가 오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죠.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한, 물론 있을 수는 있는 경우지만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원본이라고 해놨고 하트, 그 다음에 대문자 엑셀, 소문자 엑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얘가 공백이에요. 공백을 이제 빈셀을 갖다 제가 노란색 색을 채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그 다음에 숫자, 이게 이제 원본이에요. 지그재그로 입력을 해놨는데 얘를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오름차순을 하는데 정렬 들어가서 조심하셔야 될 건 옵션에서 반드시 대소문자 구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좀 대문자, 소문자가 있으니까. 자, 대소문자 구분했어요. 그래 당연히 위에서 아래쪽으로 정렬할 거고 위아래로 확인. 그리고 오름차순이니까 오름차순이고 갑, 오름차순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니까 제일 먼저 뭐가 오냐면 숫자가 와요. 숫자가 옵니다. 자, 풀고 숫자가 제일 먼저 와요. 숫자, 기호, 숫자, 기호, 숫기, 숫자, 기호. 그 다음에 당연히 오름차순이니까 제가 아까 소문자, 대문자 같은 경우는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게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자, 대문자, 소대, 숫기, 소대, 그 다음에 한글이 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노란색은 빈셀이에요. 빈셀, 공백 됐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거 숫자가 제일 먼저 와요. 숫자, 오름차순이에요. 오름차순, 숫자. 그 다음에 기호, 얘 기호잖아요. 숫기. 그 다음에 소문자 왔어요.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숫기, 소대. 그 다음에 한글, 제가 일부러 한글을 한글로 넣는 이유가 쉽게 이해하도록. 숫기, 소대, 한, 그 다음에 빈셀 또는 공백 됐네요.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했을 때는 숫자, 기호, 특수문자, 소대한, 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좌우지간 숫자가 제일 먼저 오고요. 빈셀이 가장 마지막에 와요. 숫기, 소대한, 빈. 또 갈까요? 이번엔 내림차순 가겠습니다. 내림차순 같은 경우 당연히 옵션에서 대소문자 구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 여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얘까지 정렬을 해야 되니까 12 맞죠? 그 다음에 값이고 내림차순 선택하고 확인. 보세요. 내림차순은요 간단해요. 빈셀은 항상 마지막입니다. 빈셀 여기 공백이잖아요. 공백. 빈셀은 오름차순을 하든 내림차순을 하든 이 공백은 맨날 마지막이에요.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잠시 후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한글. 그러니까 요거 빼고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얘 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보세요. 한글. 그 다음에 대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 기호. 숫자. 그래서 내림차순은 오름차순의 반대. 단 빈셀은 이래저래 맨 마지막. 그거예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오름차순 정렬. 숫자가 제일 먼저 왔죠?
숙기, 소문자 대문자 소대 한 빈셀. 그러면 내림차순 정렬은요. 빈셀은 이래저래 맨 마지막. 빈셀은 이래저래 맨 마지막. 그리고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글,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기호문자, 숫자 이거예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 숙기, 소, 대, 한, 빈. 숙기, 소대, 한, 빈. 요것만 오름차순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나머지 건 반대로 가면 되는 거죠. 내림차순은 단, 빈셀은 어떻다? 이래저래 마지막이다. 조심하시고 또 나와요. 보세요. 빈셀은 공백은 정렬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가장 마지막으로 정렬된다. 이렇게 해도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빈셀 공백은. 정렬에서 또 이제 같이 알고 가셔야 될 게 숨겨진 열이나 행은 그러니까 숨겼어요. 열이나 행을 숨겼는데 정렬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정렬 시 이동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 숨겼겠냐라는 거죠. 숨겼는데 애써서 숨겼는데 정렬할 때 홀라당 같이 이동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엑셀에서는 어떻게 추천하냐면 권장하냐면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십시오라고 추천해줘요. 권장해줍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얘도 볼까요? 지금 여기 다, 라, 나가 입력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라를 숨기기 하겠습니다. 숨기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를 눌러서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오름차순을 하겠습니다. 오름차순 그러니까 가나다. 그러면 아까 라 있었잖아요. 라가 여기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아요. 보세요. 숨기기 취소하겠습니다. 라 그대로 있잖아요. 만약에 얘도 같이 이동이 됐다면 가, 나, 다, 라 여기 라가 와야 되잖아요. 안 왔기 때문에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해요. 이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행 기준 가로 열고 위에서 아래로 정렬된다.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이제 행과 열의 개념을 여기서 또 잡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몇 행이에요? 2행이죠. 3행, 4행, 5행, 6행. 엑셀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이게 행과 열의 개념인데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요? 행번호라고 부르잖아요. 행번호. 그죠? 그런데 행번호인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하세요. 1, 2, 3, 4, 5, 6 이게 열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번호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얘를 클릭했을 때 행이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A열이잖아요. 열이잖아요. 세로 개념, 세로. 이거는요. 가로. 정말 중요한 거죠. 가로, 세로. 이게 가로, 행, 가로, 행, 가로, 행. 얘는요. 세로, 열, A열, B열, C열, D열. 그러니까 1열, 2열, 3열, 4열. 그런데 이것도 또 아니 A, B, C, D가 행으로 돼 있으니까 행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렬을 했을 때 여기서 정렬을 했을 때 어떤 단위로 움직여요? 2단위로 움직이잖아요. 요렇게 한 쌍이 움직이잖아요. 김선의 189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뭐예요? 레코드잖아요. 레코드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행이라는 게 이게 레코드잖아요. 이렇게 레코드. 그러니까 레코드가 모여서 뭐가 돼요? 레 파일이 되잖아요. 레코드가 모여서 그거예요. 우리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필레 파데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되듯이 레코드 행 개념이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렬을 할 때 요렇게 행 단위로 움직인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행기준 위에서 아래로 정렬된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정렬해서 지금 옵션은 위에서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데이터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행 기준으로, 행 단위로.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정렬 기준, 성명, 컴일반, 엑셀 요거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 데이터에서 머리글 표시를 갖다가 해제시킨 다음에 보면 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아니 위에서 아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정렬 기준이 열인데 왜 행이라고 돼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기서의 열 A는 방금 전에 우리가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해제해서 그냥 A열, B열, C열 그 열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렬을 할 때는 우리가 성명을 기준으로 컴일반을 기준으로 엑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움직이는 단위는 뭐예요? 행단위잖아요. 행단위.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숫자 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영숫자 텍스트 우리가 뭐 이렇게 자주 쓰는 데이터는 아니죠.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요. A의 1 그러니까 영어하고 숫자가 섞여 있는 데이터 A의 10 물론 이걸 A의 10으로 읽으셔도 되고 A의 101 A의 101 A11 A의 11 뭐 읽는 거는 편하게 읽어도 되는 거죠. 하지만 엑셀은 얘네들을 영숫자 데이터라고 텍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숫자 텍스트 데이터 말도 어렵네요. 그러면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얘는 또 무슨 말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라는 거는 그 위에서 아래는 안 돼요? 아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렬 정말 어렵네요.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A의 1, A의 10, A의 100, A1000, A1000, A101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착각을 하실 거예요. 뭐냐면 아니 A의 1이고 얘는 10이니까 당연히 뒤에 오고 얘는 100이니까 뒤에 오고 1000, 만 이건 이해가 갔어요. 근데 얘는 100일이잖아요. 100일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질문들 많이 하세요. 얘는 여기 가야 되죠. 여기 이렇게 질문들 하세요. 맞나요? 당연히 뒤에 있는 숫자를 그냥 정말 순수한 숫자로 A가 없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100 다음에 101이죠. 그렇지만 엑셀은 얘네들을 영어하고 숫자가 섞여 있는 영숫자 텍스트라고 본다고요. 영숫자 텍스트. 그렇기 때문에 정렬을 기준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A1 나왔죠? A1 나오고 10, 100, 1000, 1000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정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01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01 다음에 0 하나 더 101 다음에 00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숫자 텍스트는 오름차순을 할 때 좀 이렇게 정렬이 돼요. 보세요. A11, A110, A1100, A11000 이렇게요. A111, A110 이렇게 정렬이 되기 때문에 엑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이렇게 정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영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된다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직접 한번 또 볼게요. 얘 지금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름차순이거든요. 내림차순을 선택하면 보세요. A1 맨 밑에 있고 A1110이 맨 위에 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좌우지간 영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아시는 내용이에요. 글꼴 색 또는 셀의 색 아이콘의 기본 정렬 순서는 있어요 없어요?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색깔은 뭐 어떤 색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각 정렬 작업에 대해 원하는 순서를 갖다가 정의해야 된다. 누가 해요? 우리 사용자 유저가 하는 거죠. 또 하나 이것도 살펴본 내용이에요. 정렬 기준으로 셀 아이콘을 선택한 경우 기본 정렬 순서는 뭐예요? 위에 표시. 이제 이해하셨죠? 아 맞아요. 위에 표시입니다. 이걸 안 보고 그냥 이 텍스트를 읽었을 때 이 지문을 읽었을 때 뭔 소리야 한다고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셔가지고 이 텍스트 그대로 나오면 맞는 얘기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요건 뭐냐면 병합이라는 게 뭐예요? 병합은 머지 합치는 거예요. MERG 머지라고 하는데
합치는 겁니다. 셀 두 개를 하나로 합치거나 두 개 이상을 하나로 합치는 건데 정렬에서는 쥐약이에요. 절대 병합된 셀 정렬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표에 병합된 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렬 작업을 수행하려면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 이건 뭔 소리예요? 병합된 데이터가 있는 거는 정렬할 때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성명 A1 셀하고 A2 셀을 병합을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B의 1, C의 1 병합시키고 멋있기는 해요. 그죠? 멋있습니다. 과목, 컴일반, 엑셀 멋있게 이렇게. 그런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정렬을 딱 하려고 그냥 누르게요. 보세요. 뭐라고 뜨냐면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병합하려는 모든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우리 도움말 표시 한번 눌러볼까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셀 범위에 병합된 셀이 있다. 그 얘기고 병합된 셀을 모두 해제하라.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라. 그거야. 그러니까 병합 자체는 정렬하고 안 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병합된 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렬 작업을 수행하려면 셀의 크기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병합을 풀어버려라. 그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제 오답 지문이 이게 나왔는데요. 보세요. 행을 기준으로 정렬하려면 정렬 대화 상자의 옵션에서 정렬 옵션의 방향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단 말이에요. 왜 틀렸냐면 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을 선택해야 돼요. 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행 기준인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데이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렬을 할 때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예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정렬을.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라군, 다군, 나군, 가군이 있는데 요렇게 이제 한 단위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인데 가나다군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럼 범위 설정을 합니다. 얘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죠? 정렬 옵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진 않은 경우에요. 하지만 있을 수 있는 경우죠. 왼쪽에서 오른쪽을 선택을 해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는 당연히 라, 다, 나, 가가 얘가 타이틀이 아니잖아요. 얘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반전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렬 기준 보세요. 행 1, 2, 3, 4,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 1.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려면 행을 기준으로 요렇게 요 행 1행이냐 2행이냐 3행이냐 4행이냐 5행이냐 이 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이 선택되어야 된다. 이제 이해하셨죠? 왼쪽에서 오른쪽이 선택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확인. 그럼 행 1을 기준으로 라, 나, 나군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군, 나군, 다군, 라군이 오겠죠? 맞네요. 가, 나, 다, 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을 기준으로 이렇게 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선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는 또 움직이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열로 움직였죠? 한꺼번에?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헷갈리죠? 가, 나 얘는 한꺼번에 이렇게 열 단위로 한꺼번에 움직였잖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마지막으로 정렬을 할 때 기준은 몇 개까지 줄 수 있느냐? 정렬 기준 숫자적인 개념 64개까지 기준을 줄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이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64개까지 기준을 줄 수 있다. 정렬에서. 네, 정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